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 6월 15일 본장 마감 이후에 넥스트레이드 거래 진행 중에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죠? 현재 5%가량 상승해 주면서 3,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거의 모든 종목이 그동안의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마 미국장이 개장이 되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미국 증시 나스닥 종목 중심 위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 모든 이유는 뭐 때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요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 즉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드디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지겨운 얘기 안 들을 수 있겠죠? 지겨운 얘기라고 하면 맞아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라고 하면 거시 경제적인 부분들인데요. 선배님들께서 지겹도록 들으셨던 유가 때문에 주가 못 올라갑니다. 금리 때문에 못 올라가고요. 환율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앞길을 막았던 이 돌뿌리 같던 녀석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날이고 좋은 날이다 라고 좀 알 수 있고 또 축하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넘어야 될 산은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께 이 산이 무엇인지, 이 산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우리 삼성전자가 요리조리 움직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드릴 테니까요. 바쁘시더라도 오늘 영상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삼성전자 40만원 반드시 갈 겁니다 라고 했어요. 대신에 언제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날까지 해서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34만 1,000원이면 이제 장대 양봉 한 번이면 40만원까지 도달을 해주겠죠? 삼성전자 몇 퍼센트요? 4%가량 올라가주면 되는 건데, 자 10%짜리 이틀이면은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날짜, 유력한 날짜 설명 드려볼게요. 유력한 날짜가 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할 테니까 바쁘신 만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신에 어떤 거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자 40만 전자는 반드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전자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볼게요. 그리고 40만 전자든 50만 전자든 길게 보면 삼성전자의 방향성 상방으로 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행복한 거는 뭐예요? 조정이 끝났음을 만족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동력원들이 되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 줄 수 있다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정확히 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저는 적어도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는 진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벌써부터 내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투매하면서 하방 압력을 던지지 말도록, 적어도 올라가는데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같이 상승 랠리 노리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50만 전자 남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볼게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차트입니다. 차트. 저는 사실 솔직히 삼성전자에서만큼은 차트랑 어떤 거요? 매크로, 거시적인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요게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을 움직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항상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매크로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리면 안 보세요, 솔직히. 그래서 차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떻죠?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저번 주 금요일이죠, 말씀을 드렸던 게 월요일날 종전 내용으로 하여금 갭이 뜨면서 시작한다. 자, 이 구간은 사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차트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꽉 찬 양봉이 5일선과 11선 단기 평선 위쪽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추세를 완벽히 돌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실 우려했던 게, 자, 차트 다시 볼게요. 이렇게만 볼게요. 우려했던 게 뭐였냐, 여기서 고점 찍고 추세 꺾였죠. 그래서 차트만 보면 어때요? 이평선 깨지고 정배열 깨지고, 자, 이날에 양봉이 떴지만 어쩌면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을 이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도 이렇게 빠졌다, 혹은 사실 이날도 위험합니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단기 추세선인, 보통 다른 유튜버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5일선이랑 11선 이탈하면은 종목 끝난 거니까 매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때도 우리 매도에 대한 고민해 볼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단편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 다음 날 어떻게 됐다? 주가는 반등에 성공합니다. 요게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거 안 좋은데요? 그동안 잘 끌고 오셨으니까 어디요? 자, 요런 데서 들어왔던, 여기서 들어왔던, 이제 잘 올라가다가 5일선 타고 올라가던 추세가 꺾이니 자, 매도 고민해 보시죠 라고 말씀들을 하는 자리입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던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등 나오는 이 추세를 돌려놓는 거를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되실 거예요. 뭐가? 우리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매크로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크로 오늘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종전이죠, 종전. 우리를 괴롭혔던 유가가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것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모두 사실상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뭐예요? 종전이죠, 종전.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전됐으니까 주가가 끝도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기만 하나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린 뭘 봐야 된다? 재밌죠? 금리랑 실적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알아요. 실적이 좋을 거는 요거는 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죠? 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4, 5월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줄지어서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HBM 계속 산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가격이 실제로 올라갔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57조를 나왔던 게 예측 컨센치가 40조였습니다. 지금 컨센치가 얼마 나오고 있어요? 3달 만에 100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시장이 예상하는 예상치가 3달 만에 2.5배가 증가했습니다. 100조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3달 동안 얼마나 돈을 벌어서 남겼느냐예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죠. 그러면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어떻게 나오든 실적 때문이라도 이제 하방 지지라인은 완벽히 만들어놨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해요. 금리 그렇다라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 주시라는 뜻에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50만원 꼭 남겨주시고요. 자,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겠지라고 덮어놓기보다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된다? 뭘 공부해야 된다? 금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중간에 또 출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혹여나 올라가는 과정에서 출렁인다, 변동성이 나온다 라고 하면 여기서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과 기회인지 모르고 이탈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잡으려고 보는 거니까요. 꼭 집중해 주세요. 자, 중동 전쟁이 마감되고 나서는 금리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일에 뭐가 있죠? 미국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방향을 실제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죠? 동결만 나와도 우리 증시는 호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랑 삼성의 실적은 요거보다는 조금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와 있는 금리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기사 내용 꼭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신증권의 연구원님께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 지금입니다. 지금 종전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금리랑 실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전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꼽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 증시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 요거는 보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처럼 돈을 많이 버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어서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삼성전자 실적도 좋기 때문에 요것도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금리예요, 금리. 그래서 이 금리가 어떤 내용에 나오냐에 따라서 앞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삼성전자 출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출렁이는 구간들 속에서 기회를 잡으시는 분과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자, 기회 잡으실 분들 집중해 주세요. 우리 금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아래에 나오는 연구원님의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원님이 뭐라고 해요? 최근 고용 지표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CPI 지수는 어때요? 올라가긴 했어요.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딱 1분만 편하게 들어봐 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 두 개가 이번 FOMC 기준금리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보게 될 연준의 주요 경제지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뭘 하냐면 전도표 상향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요거 어려울 것 같은데 벌써부터 선배님들 이해시킬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리네요. 자, 점도표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연준의 이사들이 여러 명이 있죠? 자, 이들이 모여서 연준 의장,
이번에 신임 의장인 케빈 워시도 함께합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자, 시장에 이러이러한 지표들이 있다. CPI가 어쩌고 PPI가 어쩌고 한데 나는 따져보니까 인상이 맞을 것 같아.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사 1번, 이사 2번. 자, 나는 동결이 맞을 것 같아. 나는 인하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계속해서 뭐가 갈려요? 의견들이 갈리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점도표다. 어렵지 않습니다. 점도표가 뭐냐? 연준 인사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라고 해요. 누구는 인상을 볼 수 있고 인상과 동결을 같이 볼 수 있고 누구는 동결과 인하를 같이 볼 수 있고 동결만 볼 수 있고 이래서 표를 여러 가지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종이에 찍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3.75% 이런 식으로 3.5% 이런 식으로 4% 이렇게 종이 옆에 있어요. 숫자가. 그러면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찍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방향성을 여기에 볼 거야. 한 점 5개 찍고 한 사람마다 점 한 5개씩 찍고 그래서 이렇게 몰려있는 점들의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연준 회의가 나오고 나서. 그랬을 때 만약 점도표상에 투표 결과들이 위쪽에 몰려있다 라고 하면 시장은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거고 시장이라기보다는 누가요? 연준이 자 동결 부근에 몰려있다 라고 하면 네, 금리가 동결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밑에 있으면 인하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준 회의 때마다 중요하게 얘기하는 표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해 못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연준에서 금리와 관련된 내용을 떠들 때 요거를 본다라는 겁니다. 연준의 인사들이. 근데 요거 가지고 금리의 방향성 결정하겠죠? 당연히 높은 금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보면은 위쪽에 점이 몰려 있을 거고 동결이 맞다 중간에 몰려 있을 거고 자 인하가 맞다 하단에 몰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찍었어도 점은 그렇게 몰려 찍었어도 만약 이 회의에서 올해랑 내년에 시장이 인상을 받지만 오히려 금리를 동결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리 올라가면은 당연히 성장주들한테는 안 좋죠. 특히나 기술주들에게는. 그죠? 근데 우리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연준에서 신임 이사인 케빈 워시가 첫 회의를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딱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금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전도 끝났고요. 종전이 됐고요.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던 국채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그냥 모두가 축제예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자 누구요? 엔비디아도 올라갈 거고요. 빅테크, G7, G7이 아니죠. M7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다 올라갑니다.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가 미친 듯이 올라갈 거고요. 한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12,000포인트를 단숨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금리에 대한 우려만 없애주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됐죠. 자, 이 사람은 누가 지명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이 사람의 성향이 뭐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도 시장에서 이런 기대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이 처음 인선을 해서 첫 회의를 주도하는데 여기서 한 번쯤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요. 이것도 모르실 수 있겠네요. 비둘기파랑 매파라고 하는 거는 금리 인상에 회의적인 사람들. 괜찮아. 컨트롤할 수 있어. 금리는 문제 없어. 라는 사람들이고 매파는 누구예요? 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가 좋은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선 비둘기파가 좋다. 어쨌든 시장의 지금 예측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인상이 될 수도 있다, 동결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인하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황금손 차승원은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기존에 나왔던 이런 CPI 지수도 절대치는 높지만 컨센치보다는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PPI도 컨센치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사실 얘네 지표도 괜찮은데 종전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되면 뭐가 나와요? 유가가 바로 눈에 보이도록 하락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는 원유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바로 영향 주는 거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회복하겠죠. 국채 금리도 내려가 줄 수 있을 거고요. 도 내려갈 거고. 그러면 요것 때문에 걱정이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게 어떻게 돼요?
금리를 결정하던 연준에서는 이런 발언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전쟁도 끝났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다음 회의 때도 지표들을 보면서 인플레가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우려된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보아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 타임 정도, 두 타임 정도는 벌어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진짜 두 팔 벌려서 박수를 치면서 뒷구르기야 뒷구르기 이 백덤블링까지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증시는 미친 듯이 올라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냉정하게 우리는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시장에 충격을 준다. 그때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대응을요. 결과 보고 나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6월 18일 날 금리에 관한 방향성이 결정될 때가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때 결과 같이 지켜보고 우리 선배님들과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응할 겁니다.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금리의 여파에 따라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이제부터 올라간다, 미친듯이 상승 랠리 만들어냅니다 라고 했던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 상황이 나온다,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지만 차익 실현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금리를 이겨버리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어마무시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을 사실 예측하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뭘 하면 돼요?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선배님들, 금리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아요? 우리 연준 의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결과 발표될 때 보고 나서 실제로 조정받았어요. 조정을 받았지만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마무시하면은 어떻게 돼요? 금리 이겨버리고 올라가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 순간순간에 맞춰서 선배님들과 저의 가장 해야 하는 행동은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조금이라도 덜 잃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혹여나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상단에 번호 남겨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이에요. 이쪽으로 뭐라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면요, 황금손 차승원이 선배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고민들, 매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매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전부 다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아마 이 구간에서 많은 선배님들께서 답답함과 어려움을 끼고 겪으셨을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요? 제가 그 마음 알죠. 선배님들, 내려갈 때는 진짜 끝없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고 나의 계좌만 보면은 벌었던 돌도 내 수익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리고 심지어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우셨을 겁니다. 매일같이 내 계좌가 손실나고 있는 걸 보면은 그쵸, 무섭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반등 나오는 것 같으면 야, 이날 드디어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캔들에 꼭대기에서 잡습니다. 32만 7천원에서 어떻게 돼요? 대응이 아니라 손이 먼저 나가버리죠. 내 알을 두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아서 이 포모에, 소외감에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 매수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런 식으로 29만 7,500원까지 하루 만에 9%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날 종가에 1,000만원 샀으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90만원 손실 봅니다. 괜찮아요 선배님들, 저도 그랬었고 예전에 그랬던 이력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만 약속드려볼게요. 화면 상단에 있는 010-9630-2563번으로요.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꼭 보내놓으시면 선배님들께서 이번에 혹여나 겪으셨던 이런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마찬가지로 겪게 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선 최대한 같이 어깨에 올려져 있는 무거운 짐을 나눠 들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큰돈 벌게 해드립니다. 군수익 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요, 이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황금손 차승원의 이런 단체 문자, 자 여기 잠깐 띄워드렸는데 이거 보고 나서 내가 후회를 한다 라는 생각은 안 드시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기 화면 왼쪽에 있는 단체 문자 통해서 대응 방법 궁금해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시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3월 10일 날에 삼성전자 이런 내용과 함께 가장 궁금해하시는 매수가와 비중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안 보내신 분 계시면 지금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삼성이고요. 보내주신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50만 전자는 아낌없이 반드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선물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종목이죠.
근데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어떻게 돼요? 10배도 충분히 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능한 거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몇 배 갔죠? 인수한다라고 해서 정확히 저점 대비 90배 이상 갔습니다. 자, 거의 8, 90배를 갔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10배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감히 한번 설명드려보는 이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왜 가능한 거냐?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는 그 이유를 알아볼 건데 앞전에 레인보우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올라갑니다. 이때가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텐데요.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소위 말하는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주가도 받고 매출도 올라갔겠죠. 그래서 누가요?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런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 주셨듯이 이제 올해 M&A가 지속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답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진행했던 기업들 보자고요. 주력이 누구라고요? 로봇이랑 전장이랬죠. 자, 그러면 얘네를 인수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해준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당 기업 어떻게 해요? 인수하겠죠. 그래서 그 기업이 누군지 보자는 거예요. 자, 잘 볼게요. 정답은 바로 이 라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중요해졌어요. 왜요?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자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인수를 진행한 로봇과 전장이 있는데 얘네 어때요?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발주자입니다.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아요. 누구 대비해서 현대차의 아틀라스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사실 삼성전자야 이런 반도체는 잘할 수 있어도 이런 로봇 쪽에서는 후발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두 개 사업과 미래 로봇 추진단 산하에 편입시킴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 완벽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내려고 이런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겠죠.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네, 쉽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런 로봇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인수해서 기술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로 해당 기업을 인수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런 표면적인 거 말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래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도 재직 중에 있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랍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나 부족한 부분을 해당 기업에게 납품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거기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요? 자, 수급까지도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돈이 될 거라 하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당 종목에 미리부터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좋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될 만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얘도 사실 돌이켜보면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이만큼 갔거든요. 거의 뭐 7, 80배로 올라갔는데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10배만 노려보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 삼성전자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부족한 부분까지 납품을 해주고 있고 이런 내용들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인수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10배 못 가는 게 이상해요. 이상할 정도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우리 올라갈 거 알았으니 누구처럼요? 외인과 기관처럼 저점에서 반드시 공유받으셔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공유받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이에요. 이쪽으로 뭐라고요? 숫자 3번입니다. 3이라고 보내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라고 두 가지 꼭 삼성과 숫자 3
전부 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만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선배님들이 영상 시청하시는 이유가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과 이제 올라가니까 야 다른 종목은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 요거 궁금해하셔서 시청하시고 계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큰 돈 버시고 자산을 충족하게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느냐 올바른 대응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한번 돌이켜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셨었다. 그동안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혹은 그런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셨는데요. 반드시 한 번만이라도 꼭 물어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삼성과 숫자 3 꼭 신청해 주시고요. 해주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50만 전자 작성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